반갑습니다. 저희 문화원, 선문화원 동영상입니다. 저희가 갖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컴퓨터에 재주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에 거사님 뵙고 학창기 시절에 정말 그 모습은 서로가 찾을 수가 없고 30년을 호주에서 다 청춘을 살아버리고 이제 늦게 한국에 와서 이번에 보니까 동창들도 모습이 다 바뀌고 저희 동창들은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퇴임기에 있어서 참 제가 호주에서 많이 살기는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하정교당에 와서 교도님들 뵙고 인연도 맺게 되고 또 호주에 제가 가서 3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해외 교화의 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신촌에 부교무 살고 부산 서면에서 부교무를 마무리하고 너무 큰 교당에서 바쁘게 살아서 그때 마침 시드니에 동생 인연이 있어서 잠깐 1년 동안 휴무하고 어학연수하고 그 견문 넓히고 와서 한국의 교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그 대산 종법사님께서 왕궁에 계셨어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무연지 그러니까 교당도 없고 교도님도 안 계신 곳에 젊은 여자 교무 혼자 보낼 수 없으니 일본이나 미국으로 보내라. 근데 저는 해외 교화에 전혀 뜻이 없어서 미국이나 일본 교화하러 가지 않고요. 1년 동안 그냥 해외 가서 견문만 넓히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부교무고 또 어른들 뜻은 다 달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는 항산종사님께서 그러면 네가 왕궁에 가서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살면서 허락을 받아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는 동생이 어학연수 수속을 다 받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대산종법사님을 왕궁에서 모시고 살면서 종법사님 제가 호주 가면요 법인 창립을 할 수 있어서 해외교당 법인 창립을 하게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1년 동안 해외 견문 넓히고 와서 한국에서 교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손을 잡고 산책길을 다니면서 매일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떠나올 날 딱 저녁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가거라. 가서 3년만 고생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년만 고생하면 교당이 된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3년만 고생하면 될 것이다. 저는 일단 어른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교당은 뒷전이고 그냥 무조건 시드니 가서 1년 재밌게 살다 와야지. 그렇게 했는데 또 제가 모시던 우리 항사님께서는 국내의 교당에 다 전화를 하셔갖고 시드니에 어느 교도님 자녀분이 계시는가 시드니에 원불교 어느 분의 인연이 있는가를 다 찾으셔갖고 저한테 주소 5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 교도 자녀 2분, 불교인 1명, 천주교인 1명, 그 다음에 이제 무종교인 1명. 그렇게 해서 5개 주소를 주시면서 계획적으로 2분께서 계획을 하시고 저는 아무 감각이 없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시드니 인천 10시간이면 오거든요. 그때는 직항도 없어서 홍콩을 경유해서 밤 비행기를 타고 혼자 16시간을 타고 시드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런 용기가 없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던지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홍콩을 경유해서 그 밤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에 도착을 딱 하니 동생이 나와서 그 다음날 학교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한국에서 온 교무 누굽니다. 호주에 원불교 법인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도 모르고 주소만 갖고 오고 이름만 갖고 왔는데 서로 간에 전화상으로 다 그러시더라고요.
교무님이 오신 김에 그러면 호주에 법인을 만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 찾아다니면서 어디로 오라고. 제가 마켓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차를 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끝나고 오후 3시 넘으면은 기차를 타고 찾아가요. 그러면 혼자 왔냐고. 그럼 혼자 왔다고. 아, 그럼 호주에서 살만하다고. 그렇게 용기 백배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보고, 다행히 그 당시에 제가 만난 인연 중에 그 목포교당의 창립주 할머님의 손녀딸인 그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님의 며느리인 그 박성도 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남편이 한상대 교수라고 시드니 대학의 아시아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또 저보고, 교무님, 제가 알고 있는 불교 회장이 있는데 그분을 연결을 해줄 테니까 그분 집에 숙소를 들어가세요. 동생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래갖고 언어를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고려영 씨가 태국에 그 홀리데이 갔다 와가지고 자기 집에는 그 남방 스님이 오기로 해서 숙소는 드릴 수 없지만은 원불교 법인 창립을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법인 창립을 하세요. 그렇게 인연이 잘 돼가지고 그 고려영 씨가 지금 열반하셨습니다. 그분은 19세에 태국에 가서 승려가 되겠다고 머리를 깎고 승려 생활을 하다가 끝까지 못 가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시드니 대학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머지 결혼 안 했어요. 평생을 결혼 안 하고 그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불교들의 창립과 또 교화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려영 씨를 만나서 그분이 이제 차곡차곡 앞에 저희들을 인도를 해주셔서 헌규 만들고 또 어떻게 이민성 접촉하고 뭐 법인 그거 창립하는데 길을 다 알려주셔서 그 고려영 씨 덕으로 저희가 제가 원기 74년 11월 26일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횟수로 꼭 30년이죠. 원기 104년이니까. 그래서 원기 75년도 8월 달에 원불교 호주 법인 창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됐죠. 제가 지금은 그런 효심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대산종사님에 대한 효심, 가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스승에 대한 그 효심 하나로 법인 창립을 하면서 왕궁의 종법사님, 그리고 국지부장님 아타원 법사님, 그 다음에 애산 이철행 교정원장님, 그리고 제가 지도받는 항산종사님 편지 4통을 꼭 밤마다 썼어요. 한 단계 일이 끝나면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했고 어떤 인연을 만나서 법인 창립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게 편지를 쭉 그 밤마다 그렇게 일 진행하면서 꼭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대산 종법사님께서는 야, 그 대중 접견시에 그 호주에서 온 편지 읽어라. 그래서 대중한테 많이 읽어주시고, 또 한 번은 항산종사님께서 전화하셔갖고 네가 보낸 편지 속이 바뀌어서 국제부장님하고 교도원장님하고 속이 바뀌어서 내가 바꿔드렸다. 그럴 정도로 그냥 참 열심히 참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그 장사님께서 항상 제가 종법사님께 상사를 올리면은 하설을 내려주시면서 너는 그 무연지 해개척교당의 교무 1호다. 그러니까 교당도 없고 교도도 없는 곳에 가서 그 개척하는 교무 1호다. 그러시면서 대산종법사님께서 굉장히 큰 힘 내려주시고 위력을 주시니까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러시면서 대산종법사님께서 그 시봉금을 좀 많이 받으셨는데 그 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호주교당 창립 기금으로 묻어라. 그래서 제가 개척하던 시기에 시드니 교당 그 창립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돈, 종잣돈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1월에 그 돈이 생기고 8월에 창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영 씨가 저희들을 단계 이끌어 주시면서
원불교는 교육자가 한국에서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무님 네가 한국에 도로 어학연수 11개월 있으니까 비자가 끝나면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 안에 영주권 수속을 하세요. 그래서 영주권 수속해놓고 또 우리 그 함께했던 교도님들께서는 교무님 어차피 갔다 오시면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면허증 따놓으세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따고 그래서 90년도 11월 말에 다시 한국에 와서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보면서 그레엄 씨하고 교당이 없는 호주 법인의 대표를 초청해서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창립 그 법인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고 제가 영주권 받고 다시 91년 말에 이제 호주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시드니 교당이 그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이에요. 그리고 대로가에 있고 상가 끝자락에 있고 옆에는 호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도님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사가지고 상가터 308평이에요. 그 이제 거기에 하우스만 하나 있는데 그 땅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은 샀는데 건축할 돈은 없어서 저는 대산종사님께 말씀드리기를 한국 같으면 전세 제도가 있는데 호주는 전세 제도가 없고 사든지 아니면 주마다 집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세를 낼 수 없으니 제가 들어오니까 종법사님께서 너 큰일 했다. 조실에서 약 먹고 쉬어라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은 안 들어오고 호주에서 교당을 하려면은 집을 사야 됩니다. 주세 주고는 저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종법사님께서 예산 그 불러라. 그래서 호주에 돈 해주라고 그래서 원창에서 돈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제가 가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교무님만 오셔도 되는데 집 살 돈을 갖고 오셨다고 좋으셔갖고 일요일마다 모여서 법회 보고 집 보러 다녀서 구입한 그 교당이 현재 시드니 교당이에요.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이고 오페라 하우스까지 기차 한 번 한 30분 거리고 다운타운하고 가깝고 좋은 비싼 동네는 아닌데 교통이 참 편리한 그래서 상가 옆에고 길 건너서 버스 정류소가 있고 거기를 저는 이제 땅만 보고 딱 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좀 밝았고 욕심이 있었더라면 그 상가에 2, 3층을 멋지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마음에는 모두가 다 집세 내고 사는데 우리는 집세를 안 내고 사니 얼마나 좋냐고 감사하냐고 그렇게 안분하고 살았던 게 지금까지 시드니 교당을 못 짓고 아마 지금 4대 교무님이 집 지려고 그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드니 교당을 마련을 하고 한 14년을 이렇게 교활동을 하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교도님 한국에서 그 다녀가는 임시 비자들 늘 공항에서 마중해서 차 운전해 드리고 공양해 드리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 10년 동안 박사학위 받아도 다시 한국으로 컴백하고 이런 세월을 한 14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아타오님께서 신설 복물식에 오셔갖고 해외 교화라는 게 교민들 데리고 교화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지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한 13, 14년을 살고 나니까 늘 한국 분들하고 행사하고 뭐다고 하면서 이거는 진짜 호주인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죠. 시드니 살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항사님한테 항사님 이거는 해외 교화가 아닙니다. 시드니에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어갖고 처음에 제가 이 정복을 입고 오페라하우스에 손님을 모시고 가면은 저보고 어떤 한국 교민 남자분이 다가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북조선에서 오셨어요. 남조선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딱 뒤에 붙이는 말이 제가 원불교입니다. 그랬더니 원불교요? 일본에서 온 사이비 종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도대체 시드니에서 얼마 동안 사셨기에 한국의 민족 종교로 출연해서 세계로 나가 있는 세계 종교를 모르냐고. 그랬더니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서 월남으로 가서 월남서 살다
호주로 들어온 케이스라서 잘 모르셨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불교를 절대 일본의 사이비 종교라 하시지 마시고 한국에 온강대학교가 있고 온불교가 대종사님께서 한국에서 출연하셔서 세계의 성자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전무한 상태였어요. 교민사에. 그래서 14년 동안을 온갖 행사를 하면서 국악공연, 작품 전시회, 김준 원장님, 새마을 원장님, 특강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인지도는 바꿨지만 교화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인교화에 그쳤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건 아니니까 호주인을 만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네가 종법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라. 종법사님은 그때 좌산 상사님께서 대사식을 딱 하시고 종법사님께서는 상사님으로 왕궁에 계실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 상사님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상사님께서는 그래 앞으로는 교당의 하나의 목적사보다는 교육, 교화, 자선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너 큰 생각했다. 크게 해라. 그랬는데 당장 저한테 가진 것은 시드니 교당 땅밖에 없어서 자산 종법사님께 와서 말씀을 여쭈니까 그때가 마침 대사식을 하던 첫 해라서 어른도 이제 정신이 없으셨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시드니의 중앙 청부에서 목돈을 줄 여윳돈이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종법사님 그러면 저한테는 시드니 교당 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그 터를 팔아서 이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럼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드니 교당을 팔아서 호주인들이 있는 외곽으로 가서 선빵도 하고 뭣도 하고 종합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문화원을 시드니 교당을 팔기 전에 먼저 샀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문화원 교당은 아까 보셨듯이 터가 4,200평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 외곽, 시드니 동서남북 중에 교당은 남쪽에 있고 저희는 북쪽에. 그래서 교당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거리 약간 고속도로에서 들어간 그래서 거기는 이제 관광 휴양 도시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말년에 자리 잡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참 좋은 시드니는 바다만 있지 산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는 고스포드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자연과 그 잘 조화가 된 그래서 굉장히 호주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지역에 저희가 우연히 가서 현지 문화원 터를 봤는데 그 가정 파탄으로 매물이 금매물로 나와가지고 그 빚으로 먼저 그걸 다 샀어요. 한국, 호주 빚 다 해가지고. 그래 놓고 종법사님한테 제가 이자 좀 대달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자산 종법사님한테 종법사님 저 이자 낼 돈 없으니까 한국에서 얻은 돈 이자 좀 대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시드니 돌아가서 3개월 안에 시드니 교당을 팔아서 정리하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셨어요. 3개월 이자를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시드니 돌아가갖고 제가 시드니에서 개척을 하고 거기서 살면서 지역을 알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에서 선문화원까지 교도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서 법회를 보고 오면은 하루가 걸리고 제대로 안정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3년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종법사님한테 1년만 더 대주세요. 그래서 1년을 더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제가 고민을 하면서 시드니를 팔아야 되냐 고스포드를 팔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론을 3년 후에 왔다 갔다 양쪽을 관리하다가 시드니 교당은 지금 우리가 그 자리를 팔아버리면 다시 나중에 도저히 장만할 수 없다. 시드니 교당은 빚 없이 그대로 지키자. 그리고 선문화원을 팔아서 3년 동안에 30만 불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돈하고 시주 좀 받은 돈하고 빚은 갚아버리고 그 돈으로 시드니에서 몇 시간 떨어져 멀리 들어가서 선빵만 하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셨던 우리 항산종사님께서는 교단사 일을 많이 하시면서 국내외 교당을 다 가보셨는데 지금 선문화원처럼 환경이 좋은 해외교당이 없대요.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내놓고
10만 불 갖고 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한국에 들어가셔버렸어요. 들어가시고 제가 10만 불만 더 주면 팔겠다 하고 이렇게 딜하고 있을 때 대산 종사님의 은혜를 저는 학창시절부터 참 많이 받았어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대산 종사님이 열반하신 뒤인데 그렇게 막 그런 와중에 꿈에 저희 선문화원 지금은 자그마한 법당이라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는 백인 저택이었기 때문에 법당이 없이 응접실에서 법회를 봤어요. 그 응접실에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대산 상사님이 열반하신 뒤인데 그래서 제가 큰 절을 올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야 인연이 다 따로 있는 것이다. 인연이 다 따로 있는 것이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실 것 같으세요? 팔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도저히 안 팔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한국에서 한 통 왔어요. 그분은 저랑 시드니를 개척을 하시고 5년 동안 시드니에서 그 대기업 시드니 지사에 근무하시고 오셨던 우리 교도님이셔요. 이제 우리 원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시드니를 같이 개척하고 살고 오셨기 때문에 애정이 있었고 늘 소통을 하니까 문화원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전화해갖고 교무님 제가 지금 해외 출장 2주를 가는데 문화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원 상황이 30만 불 올랐는데 10만 불을 더 달라고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그랬더니 원사님이 교무님 매물을 걷어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좋아서 그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제가 남미 출장 2주 다녀와서 다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일단 매물을 걷어들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갖고 너희가 10만 불 안 올려줘서 안 팔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2주 출장을 다녀오셔갖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호주에서 빌린 빚이 얼마나 됩니까? 호주에서 빚이 35만 불입니다. 거의 3억 몇천 되죠. 그랬더니 그 원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무님 제가 천도제 2개를 붙여드릴 테니까 천도제를 열심히 지내세요. 열심히 지내야지요. 백제까지 제가 지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 그 원사님하고 오랫동안 그 함께 했던 그 사장님 2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마침 한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시다가 우리 교도님께서 너희들이 이 생에 좋은 환경에 좋은 부모 만나서 일생을 잘 살았는데 부모님이 열반하셨는데 마지막 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분은 천주교인이고 한 분은 무종교인이에요. 온불교 교도도 아니고. 이게 그러면 아버님 장인한테 어떻게 효를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도님께서 너희들이 아버님과 장인을 위해서 마지막 효로서 천도제를 모셔드려라. 그 천도제가 이제 장례가 다 끝난 상태 지나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우리 원불교의 교무님께서 호주에 가서 개척교화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문화원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그 빚을 너희들이 좀 불사를 해라. 그래갖고 그 2분께서 35만 불을 갚아주셨어요. 천도제로. 그래서 그 호주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문화원을 살렸어요. 한국의 빚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빚은 제가 퇴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해서 빚을 청산하고 조그만 법당 하나 만들어서 봉불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대산종사님께서 학창시절부터 그 기운 밀어주셨고 위력을 주셨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 교육자의 어떤 삶 속에서 굉장히 원동력이 돼서 그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산종사님께서 가거라. 가서 3년만 고생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 시드니에 첫발 디딜 때부터 시드니 교당을 사서 그 집을 수리해서 봉불식을 할 때까지가 꼭 3년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문화원도 열반하신 뒤에도 그 문화원에 다시 오셔서 인연의 끈을 맺어주셔서 문화원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대종사님도 제가 꿈에 2번 뵙고 어른들을 간혹 뵙지만은 대산종사님의 그 위력을 크게 입고 있어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침마다 염원을 하면서 다시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문화원은 그 시드니 교당은 제가 그래서 분리해서 시드니 교당 그대로 놔두고 문화원은 현지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시드니에서 물론 이제 호주는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라 행사를 할 때는 학교를 못 갔지만 행사를 안 할 때는 항상 학교에 가서 영어를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면서 연말을 좀 하긴 했지만은 막상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니까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하는 그 백인들의 이 언어하고 좀 외곽에 빠져있는 현지인들 언어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 뭐 그 표준어하고 뭐가 있듯이. 그 처음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온 사명감이 있고 너희가 아무리 키가 크고 반듯하고 잘났어도 대종사님의 원전은 너희가 공부할 수 없으니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 그런 신념으로 문화원에 조그마한 법당을 하나 만들고 선방을 열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잠깐 보여드린 영상에는 현재는 저희가 그 문화원 주변에 초등학교에 가서 불교 수업을 해요. 새 학교에 9클래스 170명 현지인들 아이들을 대종사님 사상과 사가모님의 사상을 함께 전반부로 후반부로 나눠서 가르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교무님이야. 교무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앞에는 법명이 있어. 그렇지만 법명까지 부르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무님 불러. 그러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합장하고 달려오면서 교무님 해요. 그리고 이제 연불도 그대로 가르쳐요.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선을 꼭 가르치고 해서 학교에서도 그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 문제 아들 또 부모들이 어거할 수 없는 애들이 와갖고 킨디부터 이어 6까지 오면 7년을 저희들하고 함께 해요. 그래서 지금 불교 수업이 한 8년, 9년째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행사를 하면서 제가 항상 염원하는 것은 이 아이들 중에 출가의 인연이 이 아이들 중에 재가의 인연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고요. 선방은 저희가 3일을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도님들은 대종사님이 탄생하신 한국 땅에서 태어나셨고 대종사님께서 한글로 만들어주신 한글 경전을 원문으로 그대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경전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초창기에 만들었던 아타오님 팀이 만들었던 그 경전은 너무 어려워갖고 저희 한국 사람들도 원불교 전문 용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현지인들이 그 전문 용어를 알아듣기는 저도 공부가 안 되지만 그분들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보조 경전이나 아니면 영문 경전도 좀 쉽게 생활 뭐 이렇게 그냥 학자나 박사들이 만들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서민들이 좀 듣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희는 화요일 수요일은 그냥 그 정복을 못 입고 운동으로 풀어줘야 되니까 개량 한복을 입으면서 기공이나 타이찌나 이렇게 또 그 운동하고 선하고 같이 하고 또 그 일요일만큼은 대종사님의 교법을 갖고 바로 들어가요. 같이 이론상 서문 영문 교전 읽고 뜻을 같이 새기고 이론상 교리도를 갖고 같이 공부하고 어느 날은 그냥 요용품이나 뭐 적당한 교전 한 개씩 갖고 읽고 회화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지 않는 시구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정화단 모임을 갔더니 저희 여자 교무님들이 18명이 모여서 교당에서 회의를 하고 밖에 딱 나오니까 지역 동네 그
어떤 여자분이 저희들한테 와갖고 이게 무슨 옷입니까? 이게 무슨 옷이냐고 엄불교 여자 정여복을. 그러니까 엄불교 교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 교당에 법회로 보러 가갖고 KTX역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아이고 곱기도 합니다. 그거 풀도 합니까? 원불교 교무복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한국에서도 이 정복이 원불교 여성교육자의 정복인지도 모르고 원불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해외에서는 어쩌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참 착실히 입었던 정복도 요즘은 주로 개량 한복으로 입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조금씩 저희가 처음엔 제가 욕심을 많이 냈는데 국민학교 애들 그중에 반절만 가족이 오면 대박이다 그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학교에서 수업만 딱 해요. 학부모하고도 전혀 타치가 안 돼요. 컨택도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냥 학교에서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찾아온나 언제든지 와라 그렇게 하면서 수업하고 있고 현지인들도 어떻게 말하면은 그 법신불이 모셔진 법당은 이분들이 다른 불교를 다 섭렵한 뒤에 와요. 티베트 불교를 가서 한 바퀴 삑 돌았던지 아니면 월남절을 가갖고 한 바퀴 삑 돌았던지 그렇게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정착하는 곳이 저희 이제 법신불납인데 한 번은 이제 그 선방 우리 캐롤이 벤츠 타고 다니면서 아주 멋을 내는 여성인데 열심히 오더라고요. 좀 오더니 저보고 교무님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교무님 이 스팟이 그러니까 장소를 스팟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좋고 교무님들도 너무 좋고 우리 선방이 조그만하지만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부처님 한 분만 모시면 어떨까요? 이해가 되세요? 호주 여성이 교무님 너무너무 좋은데 너희 장소가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부처님 한 분만 모시면 어떠겠냐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개별로 데리고 한두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대종사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 멸후에 다시 탄생하셔서 이론상의 진리를 밝혀주셨는가를 이야기를 한두 시간을 해주면 그때는 그러냐고 가갖고 다음에 와갖고도 또 삐쭉삐쭉하고 그러더니 한 번은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래 초대하라고. 네, 저희 선문화원은 거의가 그 해안가예요. 그러니까 호주인들이 거의 해안가에서 살거든요. 근데 이제 캐롤 집은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그래서 갔더니 대문에서부터 캐롤 방 안방까지 부처님 불상이 13분 있어요. 13분. 13분의 불상을 모시고 있는 캐롤이 법신불 이론상에 와갖고 바로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래 그 뒤로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떼뒀어요. 대종사님 말씀 따라서 불상 밑에 가서도 신앙할 수가 있고 이론상 앞에 와서도 신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어떠냐고 안부는 전에도 오란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호주인들이 특히나 외래 문화나 외래 종교에 빨리 안 들어온대요. 티베트 불교인 달라이라마는 워낙 유명해서 달라이라마가 호주에 들어올 때는 국빈 자격으로 들어요. 국빈 자격으로. 그래서 국회 연설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한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5,000명씩 모이는 그 경기장에서 1인당 100불, 200불 받고 강연을 해도 가득 차요. 이 정도로 호주인들이 그 달라이라마에 대한 온정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슈가 있어갖고 굉장한 인기가 있고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도 거기다가 수도원을 만들고 했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유명한 곳은 가도 그렇지 않는 곳은 와서 쇼핑한대요. 와서 이렇게 보고 좀 괜찮네? 그러면 좀 다니다가 또 아니면 딱 저희 선방도 이 뿌리 내린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다니다가 딱 그쳐요. 또 잊어볼만 하면 또 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그게 적응이 안 됐는데 그래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와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리트리트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훈련을 했어요. 용기가 대단하죠. 와서 법당에 앉지도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1일 훈련을 하니까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일요일날 너무 시간을 뺏겨서 힘들겠다. 그래서 그러면 일요일날 반나절만, 마지막 일요일날 반나절만 하자. 9시부터 2시까지. 그 대신 저희 교무, 여자 교무 둘이 살거든요. 그 큰 땅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금요일날 수업 끝나면 시드니 가서 쇼핑하다가 채식으로 점심 공양하면서 2년 한 반 정도 하고 나니까 저희가 지쳐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향을 바꾸자.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올해는 자산 상사님이 오셨고 원대 인문학팀이 들어왔고 이렇게 행사가 많이 있어서 제대로 지금 한 번, 2번 딱 하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선방을 열고 있는데 참 그 복이라는 게 이게 지혜와 복을 갖춰야 인생 윤회하면서 살기가 참 편하다고 하잖아요. 지혜는 닦아야 되고 복은 지어야 되고 그 두 개를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백인들 보면은 복지국가라 너무너무 국가에서 잘해주기 때문에 도네이션 하면 도네이션 개념은 갖고 있는데 큰 돈은 아니에요. 5불, 10불, 1불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몸 풀어주고 선빵하고 해도 5불, 10불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은 20불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선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돈에는 개념치 말고 일단 어떤 사람이라도 문화원에 들어와서 대종사님과 인연만 맺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선방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선으로 몸과 마음이 좋아지니까 저희 이제 청년이 그 오티즘인데 한국에 그 뭐죠? 한국에서는 자폐증 그 저기 환자가 와갖고 5년을 다니면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ABC 방송국, TV 방송국에 와서 얘가 매주 일요일날 선방에 가서 이게 좋아졌다. 그래갖고 저희가 촬영을 한번 해갖고 문화원이 전국 TV를 한번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0년을 호주에서 살면서 시드니 개척해놓고 문화원 개척하고 문화원에 교당 법인도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멜번은 저희 시드니에서 4년 살았던 남자 교무님이 멜번에 가서 개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선교서 그 허가를 받고 가족이 결혼해서 개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호주는 복지국가라서 아이들 수학 나오고 또 복지정책이 있어서 나름 빈곤하지만 그렇게 밥은 굶지 않을 정도로 국가에서 책임져 주니까 남자 교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제 브리즈베이는 그 한의원이 거기서 교무님이 한방 공부를 해서 대학에서 공부해서 한의사가 되었고 한방 의사를 하면서 외국인 선방을 하고 교포 교화를 해요. 그렇게 해서 현재 30년 세월에 저희 시드니가 호주가 교당 4개, 기관 2개로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종사님께서 저희 집에 2번 다녀가셨거든요. 2번 다녀가실 때 처음에 딱 오셔가지고 문화원에 딱 들어오시면서 자네들이 먼저 와서 터전을 닦아줘서 내가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러시고 시드니 교당 가셔가지고는 그때 이 땅을 안 팔기를 잘했다. 그래서 제가 상사님한테 상사님 그래서 3년간 제가 어떻게 산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2곳을 다 지킬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오클랜드 교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아니아 직구가 교당이 5개, 기관 2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그 터전을 잡았고 뿌리 내리고 다행히 호주 뉴질랜드는 복지국가라 교무들이 시민권 다 받고 기본적인 혜택은 받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어느 한국 원로 교무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나는 자네가 총부에 가도 얼굴이 안 보이고 한국에서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원불교 밖으로 나간 지 알았대요. 그만큼 제가 현장에 충실하면서 한국을 안 나왔어요. 못 나왔죠. 그때 그 일하고 그때 그 일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30주년 기념도 됐고 한국 가서 법회도 좀 보고 아직 문화원에 이제 빚도 있고 또 이제 제가 30년 세월에 자가용 승용차 중고차 2대로 살았는데 차라도 한 대, 저도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차라도 한 대 새로 구입해서 저도 좀 쓰고 후임한테도 좀 주고 그럼 어쨌거나 하고 이번에 와서 법회를 보려고 왔는데 막상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오니까 아는 교무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사님한테 전화해갖고 거사님 나 호주에서 30년 살았는데 거기 가서 법회도 보고 인연도 좀 맺고 해야겠어요.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원이 국내 비행기 그 공항에서 기차로 연결이 돼요. 기차로 한 1시간 10분 들어오면 문화원까지 한 15분 차거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직 큰 법당 없고 작은 법당 하나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시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혹시 호주에 오시면 오셔서 둘러보시고 또 함께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인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아까 오셔서 30년 만에 나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본인도 변하고 사람들도 많이 변했다고 저보고 이제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뭐가 변했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차마 말을 못하지만 왜 이렇게 머리가 없느냐고 그러셨지 않았을까. 제가 학생 때 제 기억하세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 머리가 장발일 때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세월이 그렇게 지났네요. 그 말씀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마 그 오랜 정말 무연고지를 개척하는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그 많았을지 이렇게 짐작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속 내용은 참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해외 교화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이제 본인들도 물론 열심히 많이 노력하시지만 국내에서 그 후원으로 국내에서 후원이 없으면 사실 또 개척하기 어려운 것이 또 해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남은 사업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분들은 수타원님 우리 김영월님께 접수를 해주시면 전달해 드리겠고요. 우리 양타원님은 그 법연과 혈연이 다 참 그 중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까 항사님 말씀은 항상 김민철 종사님 들어 아세요? 예, 옛날 교정원장님 하시고 항사님이 외삼촌 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작은 외삼촌은 춘산 김춘택 잘 모르시죠? 교무님이신데 한의사세요. 우리 그 익산 보화당인가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정년 퇴임하시고 또 이제 호주에 가셔서 그런 그 한의원 기초를 또 잡아주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그 호주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교우님 건강하시고 이렇게 인연 맺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하시라고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가를 하게 됐는데 이영선님께서 어떤 얘기 주셔서 먼저 출발하셨어요. 저희가 반주가 없을 줄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잘 나와야 될 텐데. 124장 5대양 6대수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냥 생각
음악을 하시죠. 아카펠라로. 이제 반주가 거기 나오는 반주가 높아서 좀 부르기 오히려 어려울 거예요. 그 종자를 널리 널리 전하시려고 나서신 길 복종하리 모양하소서 수륙수 말리